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폭우, 올해 장마의 특징인데요. 어젯밤 또다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곳곳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풍까지 동반해 피해가 더 컸는데요. 축사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숨지고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저녁, 거센 폭우를 가르며 한 남성이 축사로 향합니다. 비바람이 더 몰아치자 소들도 크게 놀라 날뜁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린 축사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비바람 치고 하니까 이제 그거 보느라고 아침에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논 주인이 발견하고 놀라서 당시 충남 논산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부여에선 비바람에 주택 지붕이 뜯겨 날아갔습니다.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저렇게 다 박혀있는 상태인데 저 그놈이 다 나가서 이렇게 쪼개질 정도면. 특히 이번 장맛비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전신줄을 덮쳐 곳곳에서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령과 논산, 금산 등 충남에서만 밤사이 정전 피해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바람 부요. 나무가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춤을 춘다니까 막.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철제 지붕이 찌그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00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의 한 산책로에 생긴 지름 2m, 깊이 3m의 땅꺼짐은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 리포트 순서입니다. 연일 내리는 빗줄기에 더디기만 한 수해 복구. 피해 현장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나마 수재민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어둠 속 한 줄기 희망입니다. 그 노인들이 많으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힘이 되죠. 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크게 줄어 대전과 세종, 충남의 봉사자는 약 4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탓인데 교육부가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 전형에서 뺀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봉사 점수가 많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동참을 꺼려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실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약 2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어제부터 다시 내린 비가 추가 피해 우려를 낳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한 뒤 내가 원하는 지역과 장소, 날짜를 선택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현재는 주요 수해 지역 자원봉사 신청 항목이 따로 안내돼 있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피해 당하는 것 중에서 80% 이상이 우리 충남에 집중돼 있고 그 농경수, 침수 관련돼서는 우리 사람들이나 장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재난의 종류와 횟수가 점차 많아지는 요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해지는 만큼 그들의 선한 마음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급증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예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포트홀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덜컹거립니다. 곧이어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며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포토홀을 지나며 타이어가 찢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근거로 대전시에 포토홀 사고를 신고해 피해액 일부를 배상받았습니다. 사고 신고해서 배상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고 피해액의 7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가 많이 컸는데 올해 초 겨울답지 않게 유난히 잦았던 비에 포트홀이 급증해 포트홀 사고가 상반기에만 이미 2022년 전체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사고 배상금은 자치단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에서 지급되지만 일부 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전시가 집행한 배상금도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장마철을 맞아 포트홀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이 길게 갈라지고 깊이 10cm가 넘는 큼지막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장맛비가 교수되면서 대전에서만 지난 보름 동안 380여 개의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특히 노면 상태 식별이 어려운 밤 시간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규정 속도 이하로 달려야 포트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에 짓기로 공약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을 입지로 한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부산, 광주, 대구까지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올해 초 충남을 찾아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약을 재차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최근 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을 살펴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지만 천안을 입지로 검토하는 내용은 쏙 빠진 겁니다. 이번 용역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면서 결국 천안과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에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공모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용지까지 미리 매입한 천안시는 범도민 100만 명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유치 못 받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천안시로 딱 꼭 집어서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라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연구 용역과는 별개로 올해 안으로 연구원 입지를 선정한다는 입장으로 그 사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울의 은퇴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서울시와 충청남도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서울의 주택난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지, 실제 입주할 사람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주택을 팔거나 임대 후 서울을 떠날 의향이 있을까? 10명 중 5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주거와 의료,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면 연고지가 아니라도 이주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조금 담보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지방 수요는 상당히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충남도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보령의 이주단지인 일명 골드시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추진되는데 3,00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제주에 이어 3번째 이주 희망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의 입지를 적극 내세웠습니다. 자연 경관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시민이 떠난 주택은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상생형 주택 공급 정책이기도 합니다. 한 3천 가구 이전하게 되면 그 정도의 이제 공가가 빈집이 서울에 생기게 되는데 그 집들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서. 하지만 아직 계획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는 서울주택을 팔거나 임대해 보령으로 이주할 서울 시민이 얼마나 될진 미지수입니다. 또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층 위주로 설계되는 인구 유입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적절한지 따져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박지연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석철 원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 결과 김 원장이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를 특정 사업에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기술원 측에 원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는 김 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당사자인 원장을 제외하고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